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갓난 아기도 이해할 수 있는 윗꼬리 캔들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내일의 급등주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종목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목이 신송홀딩스와 그 다음에 SP시스템스였습니다. 이 두 종목 차트를 한번 볼까요? SP시스템스 이때 말씀드리고 반등 강하게 나왔고요. 약 2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신송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때 종가 이내로 매수한다면은 추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해도 아마 최소 수익률은 10% 이상은 달성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 받습니다. 10% 수익 받습니다. 9% 수익 받습니다. 12, 24% 수익 받습니다. 40만원 먹었어요. 40만원 먹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상한가 추월 차선 유튜브와 어플은 이렇게 수익이 흐르는 공간이며 먹어가면서 주식을 배우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교육 주제인 평생 써먹는 윗꼬리 캔들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윗꼬리 캔들의 정의부터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윗꼬리 캔들 같은 경우에선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적어도 최소 15% 이상 급등한 종목 중에서 이제 윗꼬리 캔들이 나온 종목을 저는 좋아합니다. 윗꼬리 캔들 같은 경우에선 이렇게 위로 한번 꼬리를 쳤다가 마감한 캔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캔들이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상승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15에서 상한가를 가는 이런 순간적인 급등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매수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캔들 자체가 나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냐면은 이 종목의 상승 의지가 상한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윗꼬리 캔들로 어느 정도 상승 의지가 나타난다.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있으면요. 이것이 장중을 이제 분봉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고가를 찍었다가 종가를 찍었을 때 이렇게 종가 라인대가 맞춰지고 여기가 시가 라인대, 여기가 고가 라인대죠.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고가를 찍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마감한 모습을 윗꼬리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분봉은 이제 종목마다 이렇게 변동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 장중에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윗꼬리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양봉과 음봉의 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윗꼬리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양봉과 음봉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제가 PPT를 방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한번 양봉이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려서 마감한 것을 이렇게 윗꼬리 캔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상승과 조정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이게 상한가라고 칩시다. 만약에 상한가라고 쳤을 때 다음날에 이런 눌림을 기다리면서 추가 하락을 기다리면서 개인들이 손절 칠 때 매수를 하고 추가 반등을 노리는 게 눌림목 매매인데 이런 윗꼬리 양봉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하루아침에 그 하루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조정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시기 때 종가 베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서 눌림을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윗꼬리 캔들은 여러분들이 조종이 한번 합쳐진 캔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가 베팅, 이 날짜의 종가 베팅에도 조종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잘 눌렸다 싶으면은 추가 재료가 연속성이 있다고 싶으면은 추가 상승 사례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송홀딩스라는 차트도 보시면은 이 날짜에 3월 22일 날짜에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3월 22일 날짜, 이 날짜가 3월 22일 날짜거든요. 상승과 하락, 조정이 다 함께 합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에 어느 정도 시초가 갭이 뜨고 반등을 하죠. 그래서 이때 종배했던 사람들은 이때 한번 차익하고 다시 눌릴 때 또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짜 이렇게 또 추가 반등이 나온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3월 18일 날짜 3월 18일 날짜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서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에 갭이 한 3% 정도 뜨죠. 그러니까 이때 종배했던 사람들은 조종이 합쳐진 캔들이니까 다음 날 이렇게 갭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고가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이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갭이 좀 잘 뜹니다. 왜? 저항 매물이 없다는 뜻이니까. 뭐 때문에? 신고가 때문에. 하지만 SPCMG와 신송홀딩스는 그런 사례는 아니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이 윗꼬리 캔들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NHN벅스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날짜에 지금 윗꼬리 캔들이 나왔죠. 한 23% 급등이 나오고 15%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전고점을 조금 뛰어넘는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강하게 실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에 한 2% 정도 소폭 상승을 했다가 쭉 눌려버리죠. 그래서 눌림목, 여기 윗꼬리 캔들 이후에 눌림을 잡는 사람들은 지난 여기 전고점들 있잖아요. 이 부근대가 정말 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한 장대 양봉 한 3분할 정도 생각하시고 중간가 정도까지 눌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시가 부근 손절 잡고 대응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7%의 상승률이 나오게 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있었던 종목이 신원종합개발. 신원종합개발도 보시면은 이거는 갭이 뜨진 않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날짜에 윗꼬리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13%겠지만 힘이 이때 당시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누르다가 지난 전고점까지 눌리고 채차 추가 반등 이렇게 좀 나온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이 좀 덜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브리봇이란 종목도 여기서 윗꼬리 캔들을 형성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짜에 한 2% 이상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 반등이 나왔던 모습. 그래서 이 종배 시점 이후로 잡았다고 한다면은 한 5에서 6% 상승이 나왔죠. 이건 제가 실제로 어플에 있는 분들에게 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봤던 종목입니다. 어플에도 또 텔레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또 수익을 봤던 종목이었죠. 그건 여기서 그 세력 음봉에서 한번 종배하고 수익 먹고 또 여기서 한번 종배하고 또 수익 먹고 이런 흐름을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또 무엇이 없을까? 이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날짜에 보시면 윗꼬리 캔들 중에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은 원전주 중에서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의 종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보성파워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한전기계, 한신기계가 이제 강력하게 1, 2등주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일진파워가 3등주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은 살짝 조정을 보이고요. 이제 한전산업이란 종목이 오늘 날짜에서는 대장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하락을 보이면서 조정을 보였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합쳐진 윗꼬리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상승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조정을 거칠 때는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들어온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 전고점 구간들을 트라이 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근데 아직 막 힘이 이것을 완벽하게 뚫을 만큼 강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종목을 눌림목 구간으로 꼭 공략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3% 이상의 수익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캔들을 적용하실 땐 여러분들이 이 종가부터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배가 그래서 가능한 캔들이고요. 아니 난 좀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 몸통을 3분할 하시면 돼요. 3분할하고 마지노선을 시가로 손절가를 잡고 가시거나, 아니면 난 또 좀 더 리스크 관리하고 싶다면은 세 번째 분할 매수 가격을 리스크 관리 삼아 손절로 처리하셔도 단기 반등을 노릴 때 괜찮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이란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이 고점이 저항대로 작용했는데 이걸 돌파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지지 역할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단대에 캔들이 많이 뭉쳐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고가와 종가 이렇게 많이 좀 저항받은 이력이 있죠. 이것을 또 2차 매수 가격으로 해볼 수가 있죠. 그 16,000원, 또 15,000, 뭐 300원 이런 거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가를 손절가로 잡고요. 이렇게 대응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종목을 더 드리자면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추가 상승 나왔다가 재급등하는 패턴인데, 요런 패턴들이 요즘 잘 가더라고요. 보시면은 NHN 벅스도 상한가 이후에 추가 반등 나오고 재상승하는 패턴,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서도 상한가 이후에 대금 터지면서 추가 반등하고 조정 거쳤다가 재반등하는 패턴,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서도 조정만 좀 잘 노리신다면은 아마 그 정도 한 3% 이상의 수익은 또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돈이 들어올 때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으나 빠질 때는 크게 안 빠지죠.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키높이로도 이것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전고점 구간이 지금 보시면은 눌림했을 때 어느 정도 중간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눌림목 2차 매수 기준으로 잡고 더 떨어지면 여기 시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캔들만 찾아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실 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을 할 때는 시장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재료, 그 다음에 수급, 차트, 그 다음에 재무 골고루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속 시장이 하락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지 극성을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하는 상태죠.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가 올라갈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도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을 때 정책주들 잘 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발언으로서 로봇이나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이제 이 종목들 중에서도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인한 이제 원자재 관련주, 이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 맥락으로 가고 있거든요. 세 가지 맥락. 시장 하락 때 시장 하락의 원인인 것을 수혜로 받는 원자재 테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트렌드로 보고 있는 로봇, 메타버스 이런 이슈들 있고요. 글로벌 흐름 따라서 가는 흐름들.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정책주도의 흐름,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원자재 테마를 활용하는 전략,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보일 때는 로봇이나 메타버스,
섹터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섹터들, 미래성 있는 섹터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P2E라든지 이런 섹터들 있죠. NFT라든지.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죠. 그래서 이건 장세 무관하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는가? 시장은 약세인데 지금 주목받는 재료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돈이 들어오는 섹터를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차트를 뽑고 거기서 재무적으로 악재가 없는 종목, 유증이나 단기 전환사채 이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 종목들을 선정하는 이 프로세스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윤석열 부동산 정책 관련주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 정책 관련주죠. 그리고 원전은 글로벌 트렌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지금 시장 트렌드에 어느 정도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와 그 다음에 차트를 합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체크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맞는 이슈는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대비 더 날아갈 만한 이슈가 무엇인지 찾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박자를 맞춰서 해야지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 재, 수, 차, 재 이것에 대해서 생각만 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포수님 같은 경우에서도 월천을 달성했는데 차트뿐만 아니라 재료, 시장, 뉴스, 테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시, 재, 수, 차, 재 이 5가지 맥락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잘 활용해 보시고요. 또 수익을 내시는데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